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림프 순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 림프 순환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튜토링 하면서 새로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구체적으로 림프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림프순환은 영어로 lymphatic circulation이라고 합니다. lymphatic은 뭔가 림프의라는 형용사이고 circulation은 액체 이동인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림프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림프 순환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조금 알아보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맥과 정맥이 보입니다. 이 동맥과 정맥 사이에 이 어떤 노란색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세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포나 뭐 장기 이런 곳이겠죠. 보통 그런 곳에 혈관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는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사이트라고 하고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 세포 사이에는 사실 액체들이 존재합니다. 액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다라고 해서 그 사이는 영어로 접두사로 인터죠. 인터 그리고 셀룰랄 세포 사이에 있는 플루이드 액체다라고 해서 세포 간질액이라고도 하고 또 조직액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조직이니까 결국엔 조직에 있는 액체다 해서 조직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액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세포들이 먹을 영양소도 존재하고 세포들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배출한 노폐물도 존재하고 또 혈관과의 그 물질 교환을 통해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겠죠. 이러한 물질들이 이곳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에서는 그 기능을 우리는 림프관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포 간질액이 림프관을 통해 들어오게 되고 림프액이 됨으로써 다시 혈액계, 순환기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포 간질이 다시 이 세포 사이에 있는 세포 간질액이 순환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림프순환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즉, 이렇게 신체에는 다양한 모세혈관들이 존재하겠죠. 이 모세혈관에서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액체들도 있을 거고, 액체나 물질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세포들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 혹은 노폐물들 다양한 것들이 이 혈관 밖에 존재할 텐데, 혈관 밖 세포 사이에 존재할 텐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포 간질액이라고 하고, 이 세포 간질액이 이게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액체 상태를 림프액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림프액은 모세 림프관을 통해서 한 곳으로 모여 림프관을 거치게 되고 한 곳으로 모인 림프관을 거치게 되고 다시 림프절을 거치게 되면서 정화를 하게 되고 또 림프관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향하게 되고 대정맥을 향해서 우심방으로 그리고 오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림프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림프 순환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니까요. 림프관은 림프액이 흐르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정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판막인데요. 판막은 영어로 밸브라고 하고, 이 판막의 기능은 역류를 방지해 줍니다. 기껏 여기 있는 노폐물들이나 다양한 물질들을 기껏 흡수해 왔는데 다시 일로 가게 된다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여기 안에 뭐 노폐물들이나 액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쌓여가지고.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순환기계에서 판막이 존재하는 혈관은 뭐라고 하죠? 정맥이라고 하죠. 정맥에도 판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림프관과 정맥은 되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이 림프 순환과 그 혈액 순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신장의 존재입니다. 신장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을 엄청나게 엄청난 힘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순환할 수 있게 이 뒤에서 펌핑질하면서 이 혈액을 충분히 밀어주는데, 이 림프관은 뒤에 밀어줄 수 있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까지는 아닌데 이런 림프 순환의 양은 혈액 순환에 비해서 엄청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장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 주위에는 다양한 장기들이나 조직들이 존재하겠죠. 그 장기들 안에는 근육이 존재할 겁니다. 이 근육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축하면서 이렇게 수축의 힘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액체들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판막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골격근의 힘을 받아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은 림프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림프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사진만 쭉 훑어봤는데 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신장의 모양인데, 우리 소변을 만드는 신장의 모양인데 신장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게 처음에 신장인 줄 알았습니다. 림프절이. 하지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혼자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제 어이없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잊으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림프절로. 이 수입 림프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림프절에는 특징적으로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존재합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혈액기 순환기계 앞에서 배웠을 때 백혈구 중에서도 과립과 무과립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과립과 무과립에서 림프구와 대식세포가 아니죠. 단핵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모노사이트. 이렇게 배웠는데 림프구는 뭔가 익숙해요. 그죠? 뭔가 어디서 본 친구 같아. 그런데 이 사실 단핵구도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 안에 단핵구라는 말이 없는데 단핵구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거죠? 라는 의문점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식세포가 이 단핵구의 진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외우지는 마시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우리 뼈 안에 골수가 존재한대요.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있다고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줄기세포는 뭐 적혈구, 백혈구, 뭐 혈소판으로 존재할 텐데 그리고 어찌어찌 분화해서 단핵구로도 분화를 하게 됩니다. 단핵구가 이제 만들어지고 혈관을 둥둥둥둥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나와서 세포 사이 올 조직으로 빠져나옵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화학 작용에 의해서 이 단핵구가 혈관에서 빠져나와서 세포 사이나 조직에 존재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우리는 단핵구가 이 세포 사이나 조직에 있을 때를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즉 단핵구가 혈관을 빠져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식세포라고 한다는 것이죠. 대식세포는 식세포, 먹는 세포, 뭔가 바이러스나 세균들, 미생물들을 먹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세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 하나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림프액이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들어오게 되고 림프절에서 이 림프구와 이 대식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미생물들이나 박테리아들을 림프절에서 없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출 림프관으로 정화된 그 림프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사진으로는 여기인데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 우심실, 폐순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가 들어와서 결국엔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림프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선배님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액체나 물질들이 결국엔 림프관을 통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포고 이게 림프관입니다. 세포 사이에 림프관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액, 무수히 많은 액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염증 반응이나 어떤 동맥이나 정맥의 어떤 물질 교환에 의해서 여기에 압력이 되게 높아질 수 있겠죠. 이 액체들이 쌓여서 이 밖에 있는 압력이 되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완전히 닫혀 있다가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림프관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열리면서 여기 있는 액체들이 여기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다시 액체들이 흡수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여기 있는 압력이 흡수되면서 여기 있는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닫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림프액이 아무 데나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세포 관질에서 림프관으로 아무 데나 액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압력이 세졌을 때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닫아주는 역할을 고정세사 엔초링 필라멘트가 해줍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막 연결해주다가 그 밖에
액체가 쌓이면서 압력이 증가했을 때 액체들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해가지고 결국엔 문이 이렇게 살짝 열린다는 것이죠.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세사가 평소에는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데 그 틈새 없이 고정시켜 주는데 압력이 세지면 열리는 역할을 열게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림프관은 끝이 맹관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여러분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구멍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 어떤 물질들이나 액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림프 모세관은 그러한 어떤 구멍이나 어떤 틈새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여기 기껏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껏 이렇게 막 다시 이렇게 림프액으로 다시 림프관으로 들여보냈는데 기껏 물질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뭔가 정화도 안 되고 뭔가 좀 순환기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 림프관은 혈관과 다르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혈관이 열려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압력이 세지면서 열려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순환기계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 림프관은 신체 어디서나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 소장에 있는 림프관은 특수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 관을 유미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미관은 즉 소장에 있는 림프관을 우리는 유미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미관은 특징적으로 지용성 영양소, 지방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지방 흡수. 네, 이거는 그 소장에 있는 유미관의 독립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잘 매칭해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림프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특수하게 유미관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무수한 모세 림프관이 있을 텐데 이 좌측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세 림프관은 이 흉관으로 합류하게 되고 또 우측 상단에 있는 팔부 쪽에 있는 무수한 모세 림프관은 결국엔 그 뿌리는 우 림프관으로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림프관으로 전체 림프액의 4분의 1이 합류하게 되고 또 좌측 림프액의 좌측 림프액 거의 4분의 3이 전체 림프액의 4분의 3이 흉관으로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림프순환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고요. 구체적으로 림프관이나 림프절 혹은 림프순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구체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도 같이 공부를 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파이팅 하시고요. 이만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